안구 건조증은 눈 질환의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계속 눈이 마르다, 뻑뻑하다,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럼 벌써 내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지가 전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필 성형외과 원장 김찬호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점점 나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백내장이 그렇죠. 나중에 심해지면 망막박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지만 깜빡이지 않고 계속 보게 되면 안구의 표면이 마르게 되거든요. 안구에는 사실 지방층이 있습니다. 수분을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름층을 쓰는데요. 그 속눈썹에 있는 마이봄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그 알륜근이 수축을 하면서 마이봄샘을 짜면 거기에서 기름질이 나와서 피지가 나와서 각막 표면을 계속 막아주거든요. 수분을 증발하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그런 것을 꾸준히 바라보면 깜빡임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마이봄샘에서 기름층이 적게 나오고 눈물샘에서 눈물도 적게 나오니까 눈물이 또 증발이 돼버리고, 그래서 기름층도 날아가고 눈물도 안 나와서 눈이 계속 마른 상황이 생기면 결국 인공파장이 계속 안쪽으로 침범이 되는 거죠. 결국 렌즈 쪽도 있게 만들고 더 나아가면 망막을 있게 만들어서 망막에 박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스마트폰을 계속 하는 게 처음에는 안구 표면이 안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안구의 중간쯤 렌즈가 안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안구의 뒤쪽 망막이 안 좋아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LED를 계속 보는 이 습관이 결국 노년에 시력을 안 좋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특별한 상황이 어떠냐면은, 첫 번째는 질병이 있는 사람, 특히 비염이라든지 부비동염이라든지 입을 벌리고 코를 고면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 코끼 가장 말단부가 부비동이고 코 안에 구멍이고 그쪽에 여과기가 많이 작다 보면 찌꺼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과 뇌는 계속 쓰죠. 무엇을 보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 쓰기 때문에 이 부비동, 사골동, 전두동이 눈을 열을 시키고 뇌를 열을 시키는데, 비강 안에 계속 염증이 있으면 환기를 못 시키니까 열이 많아지죠. 눈이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난방기 틀면 빨리 마르듯이 여기서 열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눈이 빨리 마르는 거죠. 눈물이 실제 났다 하더라도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안구 건조증이 첫 번째 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미용 수술을 많이 받게 되고 얼굴을 좀 고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눈이 작은 사람들은 눈을 키운다. 그러면은 눈매 교정술을 한다, 안검 수술을 한다, 쌍꺼풀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눈이 커지죠.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1mm, 2mm 더 키운 것 자체가 안구 표면을 더 넓게 하고 공기의 면적, 노출 면적이 훨씬 넓어지다 보니까 똑같이 바람이 지나가더라도 더 빨리 마르게 되기 때문에 눈을 키우고 나서 안구 건조증에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부의 표면에 문제 생기게 방치하면 점점 깊어질 수 있듯이 안구의 표면도 그 부분에 방치를 하게 되면 점점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안구의 표면은 각막의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눈물이 말라버리면 각막 표면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균들이 침범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적군과 우리 아군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쟁터가 점점 커지면 점점 파져서 조직을 없애버리는 거죠. 조직이 분화구가 생기는 걸 궤양이라 그러고, 각막에 염증이 심해지면 각막 궤양이 생깁니다. 각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햇빛의 자연 파장을 아니면 인공 파장을 렌즈로 더 초점 맞추도록 서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걸 모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각막 궤양 있는 사람의 빛번짐이 생기게 되고 정밀하게 볼 수 없다 보니까 이미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안구 건조증의 초기 단계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생겼나, 내가 몸을 너무 무리해서 많이 썼나, 시각 에너지를 많이 썼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서 초반에 이런 걸 잡아주면 시력을 또 돌릴 수도 있고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우리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돈이 들지가 전혀 않습니다. 눈에 있는 그 마이봄샘을 기름을 좀 녹여내는 행동들을 해주면 좋아요. 첫 번째는 손을 막 비벼서 눈에다 이렇게 대주면 기름샘이 응어리졌던 게 점점 풀리면서, 그리고 나서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한 1분 동안 계속 해주면은 기름칠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피곤할 때 하품을 하죠. 하품을 하면 눈물이 살짝 고이게 됩니다. 눈을 꽉 감아서 짜서 기름층도 만들고 눈물층도 만들겠다는 신호거든요. 내 몸이 피곤하다
불편하다는 거는 계속 안구건조증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부신 피로를 좀 좋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와 관련된 거를 한 번씩 자주 섭취하시고 물을 섭취하시고 눈으로 이렇게 자주 비벼서 이렇게 하시면서 깜빡깜빡 거리는 게 좋습니다. 안구건조증을 만든 이유는 각막에 있는 지방층이 자주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나의 습관 때문에 자주 안 생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았다. 근데 자주 깜빡이는 거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야외에 있으면 자동 바람이 붑니다. 그럼 자동 깜빡이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깜빡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한다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오래 가지를 못한다. 자주 바깥에 가서 야외를 보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는 대상이 고정이 되어 있죠. 크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쪽에 고정을 해놓고 눈을 계속 떠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눈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굉장히 눈에는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자연을 좀 만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일에 너무 노예가 되도록 내 몸을 희생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경쟁 구도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부신이 약해지게 됩니다. 부신 피로 증후군이 오게 되고 증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갑자기 일어섰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피부가 갑자기 건조해진다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진다, 머리가 퍼석퍼석해진다는 거는 결국 각막의 지방층도 같이 날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안구건조증이 접어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신 피로 증후군을 만든 나의 에너지 소비 성량, 중독 성량을 줄여야 된다. 일을 좀 덜 해도 된다. 몸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쉬는 것. 이런 행동들이 결국 눈의 안구건조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잠입니다. 각막에 있는 층이 벗겨지면 각막을 재생하는 시간이 있죠. 그 재생 시간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고 대충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재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엉이족이라고 해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분들은 이 성장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재생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지샘의 재생 그리고 눈물샘의 재생을 같이 만들어 주려면은 밤 10시에는 좀 주무시는 게 좋겠다. 또 현대 문명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눈에 너무 인공화학 물질이 많은 마스카라라든지 화장품이 독성이 강한 거라든지 특히 인공 눈물 같은 것들 사용은 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인공 눈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는 누구나 생각하기 쉬운 거죠. 말랐던 거를 채워준다라는 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서 눈물이란 눈물을 만드는 거죠. 문제는 인공으로 만들었고 팔아야 되니까 유통 시간이 있어야 되고 유통을 견디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갇혀있는 이 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플라스틱이 녹아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있겠죠. 그 첨가제가 처음에는 괜찮지만 5년, 10년 됐었을 때 그 첨가제가 무수히 몸에 농축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첨가제가 계속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것은 눈이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도 쌓일 수 있는 역할, 또 방부제라는 독소도 몸에 쌓이는 역할을 계속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눈물 그 당시는 한 뭐 몇 분 정도는 유지가 되더라도 눈에 안 좋을 영향은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인공눈물 사용은 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안구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눈 수분이 증발되다 보니까 수분을 좀 채워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 물보다는 수돗물을 끓여서 보리찬 물을 가지고 수분 섭취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물은 과일과 야채에서 나오는 미네랄 물입니다. 뿌리에서 알아서 깨끗한 물을 자기 몸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눈에 좋은 야채, 과일이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든지 루테인 종류가 많은 여러 가지 항산화 식품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 골고루 먹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안구건조증에는 블루색 계열, 보라색 계열이 좀 더 안토시아닌 자체가 좀 많고 노란색 계열은 루테인이 좀 많아서 그런 게 눈에 좋다고는 일부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식습관을 좀 골고루 먹는 게 좋기 때문에 빨주, 노초, 파, 남보, 무지개 색깔을 생각하셔서 빨간색은 예를 들면 토마토라든지 주황색은 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골고루 드시면 꼭 눈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일, 현미, 야채 이런 채식 습관 자체가 우리 몸에 물을 또 보충할 수 있고 또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 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에 대한 현대 문명에서 적응한 것이 특히 겨울 같은 때 난방기를 많이 틀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안구 건조증이 좀 더 피부도 건조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섭취를 하고 난방기를 가급적이면은 안 쓰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써야 된다 하면은 빨래를 옆에 놔둔다든지 수분을 함유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여름철에는 수분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은 화장을 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들어가서 이물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균이 또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위생 관련 좀 더 신경 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은 눈이 아파지는 첫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구가 마른다라고 하면 내 몸을 다시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그만큼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봤었다라는 거를 좀 자각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빠져 있는 거를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통풍이란 것은 혈관이라든지 조직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이 생기겠죠. 특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장수를 하려는 욕심에 건강에 좋은 보양식을 하는 거 대부분 보면 항상 를 같이 먹는 습관이 많다 보니까 점점 통풍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풍 환자들한테 좋은 식습관을 말씀드리자면 통풍은 산모의 그 출산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통풍이란 것은 요산이 침착이 되어서 특히 음지발가락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 요산이 어떠냐면은 찌르는 바늘처럼 돼 있거든요. 속에 혈관이라든지 조직에 그런 바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 파편이 들어가 있다. 얼만큼 아프겠습니까? 유리 파편이 바깥에 있어도 아픈데 그게 속에 있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생기겠죠. 통풍은 요산이 침착이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세포는 세포가 하나지만 근육세포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세포들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핵산이 많습니다. 이 핵산에는 아데닌, 구아닌 같은 염기들이 있는데 이 퓨린계 염기가 효소를 만나게 되면 대사의 과정을 거쳐서 요산, 유릭애시드로 최종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산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안 좋은 병균들을 해결해 주는 게 요산인데 문제는 이 핵산을 너무 많이 우리 몸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서 통풍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술과 고기, 이 식습관이 통풍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을 없애면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 고기를 안 먹게 되면 통풍과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게 될 수가 있고 또 치료 자체를 통풍에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안 먹게 됨으로써 좋게 만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의 술입니다. 술.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그 술이 취함으로써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부스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맥주도 효모로 인해서 퓨린계 음식을 먹고 막걸리라든지 와인도 다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요산을 훨씬 더 농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근육세포에는 제가 핵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근육세포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내장기관입니다. 근육 우리가 움직일 때만 쓰죠. 의식을 가졌을 때만 쓰지만 심장이라든지 대장, 소장은 하루 종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핵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돼지고기에 간을 먹는다든지 대창을 먹는다, 곱창을 먹는다 이러면 핵산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프라이팬에 아니면 찢어서 볶아서 하면 거기 있는 DNA, RNA가 다 터져 나오죠. 핵산이 터져 나오면 최종 산물인 요산을 섭취하기가 매우 좋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지금은 고기를 문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죠. 적당하게 먹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매주 우리가 회식을 한다든지 집에서 고기 반찬을 항상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몸을 개선할 수 있다. 보통 술 마시면서 풀을 먹는 경우 잘 없죠. 술 마시면서 항상 고기를 같이 먹는 습관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치맥 문화가 많이 발달됐죠. 튀김옷을 입혀서 맛있는 소스를 범벅을 해서 먹기 때문에 이 치맥이 굉장한 또 퓨린계 음식으로 통풍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 문명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점점 통풍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동물들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데 미꾸라지 보면 굉장히 꼬리를 많이 흔들잖아요. 장어 같은 거. 그럼 핵산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장수를 하려는 욕심에 건강에 좋은 보양식을 하는 거 대부분 보면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점점 좀 피해야지 이런 통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고기도 구워 먹지 말자. 구워 먹으면 발암물질 생긴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적색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 낫겠다. 이런 또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생선을 선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좀 먹게 되고 고등어라든지 뭐 갈치라든지 먹을 수가 있는데 특히 등푸른 생선은 자체가 요동을 많이 칩니다. 팔딱팔딱 끓이면서 생선에 있는 근육 자체에서 핵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요산은 우리 몸에서 괜찮겠지만 문제는 많이 먹어서 생긴 거다 보니까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맥주 효모를 탈모에 좋다고 환을 또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건강에 좋은 생선을 먹는다는 행동 자체가 자칫 다른 질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균형 있게 시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통풍 환자들한테 좋은 식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야채를 많이 드시는 걸 좋겠다. 그리고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걸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빨주, 노초, 파남, 보 색깔을 가지고 골고루 드시면 좋겠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해서 색깔을 해서 다르게 먹으려고 하면은 이런 색깔별로 먹으시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같은 걸 먹게 되는데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또 다른 색깔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다양하게 먹으면서 질리지 않도록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에서 항상 모든 걸 찾으려고 하시는데 이거를 식물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오메가3, 오메가6 같이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참기름도 있을 수 있고 들기름도 있을 수 있고 또 올리브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호두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식물에 나오는 견과류 쪽에서 기름이 제법 많습니다. 기름이란 건 우리 몸에 많이 안 필요하고 적정량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식물로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풍이 보통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안 쓰는 게 발입니다. 발.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또 택시나 자가용 타면서 그대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과 머리와 팔과 다리 중에 다리를 제일 안 쓰죠. 그러면 혈관도 점점점 좁아질 수 있고 림프도 점점점 자리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산이란 것이 가다가 좁아진 데서 딱 멈추거든요. 디딜 때 엄지발가락에 중족골이 있는 이 부위를 힘을 줘서 눌러서 가게 되는데 여기는 또 혈류가 좀 약간은 증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새끼발가락보다는 엄지발가락으로 요산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발을 너무 안 써서 통풍이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될지 아실 겁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리를 많이 쓰셔야 될 거고요. 이미 지금 아픈 상황에서는 다리를 못 쓸 거기 때문에 약으로든 음식으로든 통풍을 치료한 다음에는 열심히 걸으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는 뛸 수 있는 정도까지 무릎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를 많이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지금 당장 엄지발가락을 쓰지 못한다라는 상황이면 허벅지라도 많이 굵게 만들기 위해서 스쿼트라든지 집에서 있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생활습관 중에 다리를 많이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요산이 머물 곳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풍은 부자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잘 사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반대로 해야 되겠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돼요. 적게 먹는 생활을 하시고 고기를 먹기보다 채식을 많이 드셔서 몸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주면은 결국은 통풍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결국 잘 자고 깨끗한 채식 잘 먹고 그리고 잘 쉬고 잘 움직이는 이런 행동으로 통풍을 이겨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